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자, 올해 2023년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각종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도 올해 경기 침체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런 상황에서도 40% 딜리버리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EV 침투율이 글로벌 침투율이 10%에서 14%로 올해 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테슬라에게도 기회 요인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내비게이션에도 AI가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설명을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자동차 사망사고 보도의 진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2022년이 이미 마감이 된 상황에서 작년에 얼마나 전기차가 팔렸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780만 대의 배터리 EV가 판매가 되었어요. 신차의 10%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작년에 한 7,800만 대 정도의 신차가 판매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10%인 780만 대가 EV, 배터리 EV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021년 침투율은 8.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되는 수치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글로벌 1등과 2등의 EV 시장은 유럽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이 1등이면 유럽이 2등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780만 대의 대부분 한 600만 대 가까운 수량이 유럽과 중국에서 판매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중에 한 80만 대는요, 미국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은 작년에 총 80만 7,180대 EV가 판매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2.6% 상승률이고 침투율은 5.8%에 달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작년에 51만 3천 대를 미국에다가 판매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51만 3천 대를 80만 7천 대로 나누어지면 미국 점유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미국 점유율은 64% 수준으로서 아직도 거의 독점적으로 배터리 EV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V의 성장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요, 카메이커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합니다. 위기 요인은 기존의 내연기관 설비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고 그간의 기술들도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배터리 EV를 생산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입장에 봤을 때는 테슬라는 좀 더 자유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배터리 EV만 생산해서 판매를 지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몰되는 비용은 없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배터리 EV가 지속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구독 기반의 새로운 수요,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역시 자율주행 기술, FSD 구독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되면요, 바퀴 달린 컴퓨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는 수많은 앱을 깔아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수익도 자동차 카메이커가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역시 충전 인프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충전 인프라를 처음에 만들 때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한번 만들어 두면 엑슨모빌과 우리나라 GS 에너지 주유소와 같은 그런 에너지 수요에 따른 수익도, 추가적인 수익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보다는 역시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 전망이 중요하겠죠. 작년에 780만 대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점유율, 그러니까 EV 침투율은 14%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에 10%였는데 이제 14%로 올라간다. 자, 그리고 제가 캐즘이라는 용어를 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데 TV라든지 세탁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서 점유율이 한 15%를 넘어간다. 글로벌 보급률이 15% 정도로 넘어간다라고 보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대규모 수요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해 한 14%가 되고 내년에는 이제 15%가 넘어가겠죠. 이제 내년부터는 바야흐로 진정한 전기차의 시대가 돌입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는 얼리 아답터 시장에서 벗어나서 매스 마켓, 대량 생산, 대규모 수요의 상황으로 올해랑 내년부터 펼쳐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그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발전이, 그러니까 성장이 예상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작년 4분기에 2022년 4분기에 테슬라는 40만 5천 대를 딜리버리하면서 최초로 분기당 40만 대 판매 성장을 이룩해냈습니다. 전년의 최종 딜리버리 수치는요 131만 대예요. 그래서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40%의 딜리버리 성장을 만들어냈고요. 올해는 이제 매 분기당 무조건 40만 대 이상을 판매하게 됩니다. 자,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대비 거의 12, 3만 대가 증가한 42만 6천 대가 예상이 되고요. 계속해서 더 많은 수량을 판매하면서 올해 4분기에는 49만 대까지 이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올해 총 딜리버리 숫자는 182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전년 대비 38.6%의 딜리버리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캐리 블랙 역시 최근에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많게는 20%의 가격 인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190만 대까지도 보고 있어요. 특히 올해 성장을 견인할 공장으로는 두 가지 공장을 둘 수 있겠죠.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입니다. 기가 베를린은 작년에 5만 대 정도를 딜리버리 했는데 올해는 23만 대로 껑충 뛰어오르고요. 기가 텍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4만 대였는데 올해 23만 대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증가하는 물량이 이 두 개 공장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또 약 한 40%에 이르르는 딜리버리 성장은요, 이 두 가지 근거로 우리가 충분히 이룩해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첫 번째는 대규모 가격 인하에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IRA 도입에 따라 7,500불에 달하는 EV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세단으로 분류가 되면서 55,000불에 EV 보조금 가격 제한이 있었던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53,000불까지 가격을 인하를 했어요. 한 20% 떨어뜨리면서 자, 5만 한 3,000불이 되면서 이제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모델 Y 롱레인지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올해 급속도의 판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기가 텍사스랑 기가 베를린 역시 모델 Y 공장이기 때문에 올해 모델 Y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EV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 3 두 모델과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올해 큰 폭의 수요량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테슬라의 딜리버리 성장을 이끌 두 번째 이유로는요,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도 있습니다. 자, FSD 베타 버전 11.3 버전. 자, 기념비적인 버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버전이 이번 주 말에 와이드 릴리즈 될 예정에 있어요. 이번 주 말이 아니라도 하여튼 이번 달 내로는 와이드 릴리즈 될 것으로 일론 머스크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버전 11이 되면서 이제 싱글 스택으로 바뀐다고 했죠. 전에는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이 더블 스택으로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썼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같은 경우는 FSD가 아니라 오토파일럿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더 약한 AI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토파일럿. FSD 베타는 완벽한 AI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반면에 오토파일럿은 상대적으로 차선을 지키는 그런 수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그 ADAS 기능에 충실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비전 기반의 FSD 베타가 고속도로 주행에도 사용이 되면서 좀 더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버전 11부터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요.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의하면 이제 Vehicle Navigation, 그러니까 자동차의 GPS 기반 내비게이션에도 이제 AI 뉴럴 넷을 쓴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기능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 컴퓨터가 현재 전반적인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교통 상황을 판단을 해서요, 안 막히는 도로, 그리고 사고율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도로로 안전하게 운행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비게이션 기반 AI 기능이 모든 차에 보급된다면요, 정말 이제 꽉 막히는 도로를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는 테슬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차량 가격 인하와 함께 올해 FSD 버전 11이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180만 대 이상의 딜리버리 성장 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성장은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에서 만들어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그러니까 기가 오스틴이죠. 자, 이 두 개 공장은 프리몬트보다 훨씬 더 신식 공장이자 생산성이 높은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몬트보다 그 생산 비용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당 생산하는 그 코스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에 의해서 이렇게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성장하는 것에 의해서
올해 이렇게 미국 시장에 그리고 독일 시장에도 큰 대규모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한 트위터 분의 분석에 의하면 올해 최대 20%의 가격 인하를 했더라도 자, 대당 어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당 수익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안 보여요. 올해는 오히려 정체되는 모습, 그동안 이렇게 크게 늘려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당 수익을 10,000불까지도 올려왔는데 그 수익성의 저하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이제 사이버 트럭과 로드스터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FSD 등의 그런 수익이 증가한다면 이렇게 또 대당 수익이 상승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방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180만 대에 달하는 딜리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올해도 이익 성장 모멘텀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몇몇 기타 테슬라 소식을 전달해 드리자면요.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죠.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사이버 트럭의 최종 디자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생산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사이버 트럭의 시험 생산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역시나 올해 말에나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가격 인하를 통해서 그리고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이런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매량을 유지를 하고요. 내년에 이제 사이버 트럭의 본격적인 판매를 통해서 마진과 함께 생산성 향상 그리고 딜리버리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사망 사건이라든지 테슬라의 사고 사건, 테슬라 화재 사건들이 많이 미디어상의 뉴스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 기반 팩트 자료를 보면 좀 다릅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 2년, 3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내 자동차 사망 사건은요, 거의 42,000건 정도에 이르는데 대부분 99.9% 이상이 내연기관 차에서 발생한 이런 사망 사건이고요. 그 중에 딱 8건만 테슬라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테슬라의 포션은 0.019%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전체 점유율을 2에서 4% 정도로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사망 사건 포션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0.019%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요, 메인스트림 뉴스, 그러니까 메인 미디어들은 이것을 다루는 비중이 아주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광고비를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사망 사건을 만들어내면 약 95%의 미디어가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단 5%의 비중, 단 5%의 뉴스만이 약 99.9%에 달하는 이런 내연기관 카메이커들의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주요 언론 자동차 사망 사고 관련 보도 시간이 테슬라를 95% 정도 쓴다고 하면 타 카메이커는 5%밖에 보도 시간이 분배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팩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자동차를 산다는 거는 고관여 제품으로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자세히 알아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디어에서는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고 있지만 자신의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테슬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트위터 상은 다르죠. 트위터 상에 테슬라와 관련된 트윗이 많기도 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이자 트위터의 CEO이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트위터에 많은데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탈 뷰, 그러니까 토탈 조회수로 보면은 테슬라가 한 달 동안 2억 7,500만 명의 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회사들은 100만 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디지털 마케팅, SNS 마케팅에는 그래도 테슬라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신식회사고 계속해서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소통 채널, 광고 채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테슬라를 주가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도 상당한 약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세 전환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월봉 차트, 이 봉 하나가 한 달을 뜻합니다. 월봉 차트 기준으로 최근 5개월간 이렇게 음봉을 보였고요. 5개월 연속 음봉을 보이며 하락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했죠. 자, 1월 달에 어느 정도 지금 반전의 모습으로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5개월간 하락이 심했기 때문에 1월 달은 그래도
한 120불 이상에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래도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까지 테슬라 150불 이하에서는 하락과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에서 한 150불 사이에서는요, 테슬라 올해 기준 포워드 PER 한 22배에서 25배 수준이니까 싼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 회사 주식 잘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한 달 매주 정해둔 금액과 수량으로 늘려가면서 적금 붙듯이 하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